안녕하세요, 법쌤입니다. 저는 그동안 촬영했던 답답한 부스를 벗어나 이렇게 넓고 아늑한 공연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순천 시내에 위치한 썬더그라운드라는 공간입니다. 지역 뮤지션들이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게임하고 공부하기. 공부하고 게임하기입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는 법쌤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더 큰 힘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 게임 1시간만 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아이가 게임을 하고 열심히 공부할까요? 와우! 게임을 했더니 아주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이제 2-3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실 줄 알았죠.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목적이 해결돼 버렸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더 하고 싶은 마음, 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못하게 하니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공부해야 한다는 답답함, 이 모든 것이 뒤섞여서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인상을 쓴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뭐야, 왜 이 게임하고 나서 인상을 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이도 지지 않습니다. 툭 던집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 한다는데 우리 집만 왜 이리 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부모님 더 화가 나죠.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러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아이는 목적이 끝났고 그 다음에 야단도 맞았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지만 씩씩거리고 있겠죠. 공부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너무 안 좋아요. 게임은 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뇌를 방전시킵니다. 게임하면서 전략도 짜야 되죠. 그리고 화면 빠르게 움직이죠. 효과음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채팅도 해야 되죠. 뇌를 굉장히 혹사시킵니다. 솔직히 말하면 뇌가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힘든 걸 하면서도 느끼지 못합니다. 힘든 줄. 왜냐면요, 그 순간에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 힘듦을 쾌락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신없이 하는 거죠. 근데 게임이 끝났어요. 도파민은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뇌는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게임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졸고 있습니다. 정말 졸아요. 아니면 졸지 않고 있는 아이라면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눈동자도 좀 풀려 있고 막 그렇습니다. 멍한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뭐가 될까요? 근데 또 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게임을 하고 오면 게임에 잔상이 남습니다. 아버님들 어릴 적에 당구 처음 배우실 때 앞사람 뒤통수만 보도 이렇게 치면 되겠다, 저렇게 치면 되겠다, 막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아이는 책을 펴고 활자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그때 이렇게 할걸,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랬으면 죽였는데, 다음엔 뭐가 나오지?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게임을 먼저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뇌가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됩니다. 게임에 잔상이 남아서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도 게임을 시키시겠어요? 아니시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공부하고 게임하면 되겠네요? 뇌가 아직 힘이 있잖아요. 방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보다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아이 공부 습관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이는 공부하기 전에 이 공부 분량을 끝내야지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게임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빨리빨리 해치우기 시작합니다. 원래 공부란 것이 이해하고 사고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아이는 읽고 바로 문제풀이로 가버립니다. 사고와 저장의 과정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공부를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기억을 잘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해요? 빨리빨리 풀려고 하죠.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도 잘 하지 않고 문제도 실수하고 막상 채쳐보면 다 틀립니다. 실수하는 버릇이 생기면 이건 교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남는 게 없어요. 다 휘발돼 버렸어요. 어디 갔을까요? 우리 뇌 속에는 해마의 생김새와 닮았다고 해서 해마라는 단기 기억 저장소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한 정보들은 되뇌 피질로 옮겨서 장기 기억을 시켜줍니다. 장기 기억화를 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자극이 강한 것들, 반복적인 것들, 그 다음에 기존의 지식과 잘 연결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 첫 키스, 아이가 태어난 날,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 와이프가 카드를 왕창 긁어댄 날, 결혼기념일, 이건 아니. 근데 반면에 1년 전 오늘 이 시간 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없죠. 해마가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연도별, 월별, 시간별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미쳐버릴 것입니다. 내가 미쳤어.
이렇듯 해마라는 것은 단기 기억을 하는 장소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아이가. 근데 해마에서 단기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게임을 해버리면 어떠냐면요, 게임의 자극적인 정보, 반복적인 정보들이 해마로 돌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한 정보들을 비워버리고 게임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되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지속되다 시험 날짜가 왔습니다. 근데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아요. 얼굴 예쁜 건 나를 닮았는데 머리 나쁜 것은 지혜비 닮았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근데 머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과정과 방법이 나빴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되겠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게임 회사는 인력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리고 그 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월급도 팍팍 인상해주고 1년에 한 달 동안 유급휴가를 주기도 한답니다. 게임 회사는 인력이 없어서 난리고 우리 아이는 게임 때문에 성적이 난리고 우리 가정도 난립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을 안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게임을 했던 아이라면 주말에 정해준 시간 동안만 게임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게임을 해야 한다는 아이라면 오늘 하루 해야 할 공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만 게임하는 인식의 변화를 갖는다면 우리 가족은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상 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